농구TV의 또영주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6월 3일 FA컵 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펼쳤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맨유를 2대1로 제압하면서 FA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이 들썩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면서 리그 3연패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FA컵도 우승했어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진출한 상태죠. 11일 인테르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누가 우승할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경기력을 봤을 때 찬우야 떨고 있니? 맨시티가 트랩을 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죠. 네,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이 순간 유럽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시절 이후 또다시 트래블을 달성하느냐? 이 측면에 관심이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면서 트래블을 달성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일단 우리는 FA컵 결승전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이 경기 생각보다는 맨시티가 상당히 고전한 경기였어요. 물론 맨시티 입장에서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돌아보면 모든 게 아름답죠. 맨유 입장에서는 돌아보면 모든 게 아쉽고요. 그런데 이 경기를 봤을 때에는 야, 이거 맨유가 잘하면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경기 내용과 경기 결과에서 맨유를 압도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기 시작 13초 만에 김도환 선수가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벼락 같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경기 시작 13초 만에 골을 넣었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발리 슈팅으로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원더골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점유율은 맨시티가 가져가고 맨유는 압박과 전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맨시티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맨유가 동점골을 넣는데 성공을 하죠. 완 비사카가 크로스를 올릴 때 잭 그릴리시 손에 맞으면서 PK가 선언됐고요. 그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반 33분 페널티킥을 통해서 동점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이렇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반전에 또다시 김도환이 왼발 발리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게 됩니다. 네, 프리킥을 얻은 상황에서 네브라이너가 올려주고 그거를 왼발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이 경기에서 김도환은 두 골을 넣었는데 하나는 오른발 발리 슈팅, 하나는 왼발 발리 슈팅. 야, 축신이야 축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골 실점하는 장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학 골키퍼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살짝 건드리긴 했는데 완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경기 결과는 2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맨시티했죠. 3-2-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구사를 했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테나 감독이 굉장히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슈팅까지 시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은 맨시티가 60%로 높은 모습이었지만은 슈팅 숫자는 오히려 맨유가 더 많았습니다. 13개를 시도했죠. 다만 맨유는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13개의 슈팅 중에서 유효 슈팅은 3개에 불과했으니까요. 반면에 맨시티는 유효 슈팅 5개를 기록했고 그 중에 김도환이 2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 FA컵 결승전 최초로 맨체스터 더비로 펼쳐졌는데요. 확실히 테나 감독의 맨유도 무섭고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강하다. 이게 느껴지는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맨시티는 맨유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일단 맨시티는 2023년 들어서 3-2-4-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3-2-4-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선수 명단을 보면 약간 변화는 있었죠. 일단 에데르송 골키퍼가 아니라 오르테가 골키퍼가 선발로 뛰었는데요. 오르테가 골키퍼가 올 시즌 FA컵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맨시티를 결승까지 진출시켰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도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케가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케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칸지 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수비 쪽에서의 3백 굉장히 안정감을 과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모습이 있었죠. 잭 그릴리시하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일단 넓게 펼쳐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면 결국 중앙 쪽에서 홀란드가 센터백을 좀 묶어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 일카이 긴도간과 데브라이너가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데브라이너가 전방 쪽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공격을 주도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압박을 통해서 맨시티의 공격을 방해하고자 노력을 했었죠. 홀란드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홀란드의 이름값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졌습니다. 라파엘 바란과 린델레프가 홀란드를 묶기 위해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프 스페이스 쪽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카세미로가 내려와서 중앙 수비를 도와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선 라인에서 스톤스하고 로드리가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로드리가 확실히 이 팀의 심장 같은 존재다. 패스를 돌리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스톤스도 로드리 주위에서 로드리 보좌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 나왔죠. 결국 이 경기는 김도환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승전에서는 기회를 얼마나 살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김도환 선수가 빨리 슈팅 2방으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시티가 이길 만한 경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메뉴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다 안타깝다 정말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있었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자비처, 마샬이 부상이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안토니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물러서지 않고 앞쪽에서 압박을 하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방해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대신 빠른 전환을 통해서 직선적이고 효과적인 공격을 많이 펼쳤습니다. 다만 전환을 하면서 빠르게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공격이 중앙 쪽으로 몰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레시포드, 산초, 부페 모두 중앙 쪽으로 좀 몰리는 감이 있었어요. 그 점이 좀 아쉬웠죠. 특히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맨시티의 수비를 괴롭혀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카세미로가 정말 많이 뛰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카세미로가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 전방 쪽에서 압박하다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에릭센과 함께 3선에 위치하다 보니까 측면 커버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결정력의 문제 이게 좀 아쉬워요. 레시포드가 월드컵 이후 그리고 부상당하기 전 컨디션이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는 거잖아요. 올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 차지했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했습니다. 테나흐 감독 밑에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냈거든요. FA컵까지 우승을 했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FA컵 결승전에 올라온 것도 테나흐 감독과 메뉴 선수들을 칭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역시 메뉴가 결승전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전력 보강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전방에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센터백도 믿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왼쪽 미드필더도 보강할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골키퍼라든가 다른 자원들의 교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전방에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다면 레시포드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민재 같은 센터백이 있다면 중앙 쪽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경기의 기복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이 상당히 잘해줬지만 두 선수 모두 중요한 순간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었죠. 지금 이 순간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부상이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메뉴는 올 시즌 나름대로 만족스럽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하지만 테나흐 감독에 대한 신뢰는 쌓이고 있다. 테나흐 감독은 메뉴를 전성기 시절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올 시즌 입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맨시티가 FA컵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리그에서 3연패, FA컵 우승. 자, 이제 남은 건 뭐? 챔피언스 리그라는 거죠. 트래블까지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FA컵 우승이 쉽지가 않아요. 결승전이 또 맨체스터 더비였잖아요. 2018-19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 이후에 4년 만에 FA컵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한 경기가 남았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죠. 트래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바르셀로나를 떠난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를 이끌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이상한 수를 들면서 명장병이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을 반복했었죠.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왜?
3-2-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경기력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일단은 과르디올라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을 여실히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FA컵에서 우승하면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있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다면 하고 펑펑 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맨시티는 올 시즌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 즉 더블을 달성했거든요. 아스날과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도 정말 뜨거웠죠. 막판 뒤집기에 성공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3연패에 성공을 했고요. 맨유하고의 이 FA컵 결승전 정말 힘든 경기였지만 결국은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챔피언스리그는 인테르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과연 승리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르디올라 감독을 응원할 겁니다. 펩 섹시한 대머리 하면서 막 응원할 거예요. 저는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간절히 원합니다. 찬호야, 미안하다. 제가 최근에 축구 뒷담화에서 퍼거슨 감독과 가르디올라 감독을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퍼거슨 감독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리그 3연패를 했고, 지금 이 순간 펩은 맨시티를 이끌고 리그 3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퍼거슨 감독의 98-99 시즌, 깜누의 기죠.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막판에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트래블을 달성했었죠. 잉글랜드 클럽 역사에서 최초의 트래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유일한 트래블입니다. 왜 퍼거슨 감독이 위대하냐? 이후에도 계속 유럽 대항전에서도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에요. 잉글랜드 무대를 정복하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우승을 거두는 모습, 또는 우승에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이 없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한다면 잉글랜드 클럽 역사상 맨유 다음으로 24년 만에 트래블에 성공하는 클럽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클럽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를 이끌고 트래블에 성공한다면 역대급 기록을 쓰는 거죠.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이 감독 커리어에서 지금 이 순간 34번 우승을 했고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커리어 역사상 48번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기준에 맞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바르셀로나를 이끌면서 6관왕을 차지하면서 센세이션하게 감독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에서 거의 매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약 15년 동안 우승을 34번이나 한 겁니다. 반면에 퍼거슨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27년을 이끌었습니다. 한 팀에서 20년 넘게 성적을 냈다는 것. 이것도 놀랍죠. 그러면서 감독 커리어 우승이 48회나 됩니다.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과르디올라 감독이 우승을 하나 두 개씩 쌓아 나갈 때 계속해서 퍼거슨 감독과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있겠죠. 감독 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면 어느 순간에는 퍼거슨 감독보다도 더 많은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트래블부터 하는 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맨시티가 트래블에 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하긴 했지만은 인테르의 지금 상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인테르도 코파 이탈리아 우승했고 세리아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시즌 막판에 경쟁력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테르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 같은 경우에도 토너먼트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맨시티가 웃을지 인테르가 웃을지 알 수는 없죠. 다만 저는 맨시티를 응원하겠습니다. 펩 섹시한 대머리.